해볼게. 7번. 47번. 87번. 47. 너 못해. 말이 안 돼. 47번. 그 다음에 47번. 자, 질문. 69번인데요. 어? 69번. 그 다음에 됐어요? 네. 은채 됐어? 주연이 됐어? 자, 47번. 눈치 보지 말고 해. 괜찮아. 자, 이게 정류면체라고 그랬거든. 자, 정류면체 이 부피가 루트 3이고 AFC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에마 구행 구하라 그랬어. 자, 봐봐. 정류면체는 부피 구할 때 한 변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자. 한 변의 길이가 A면 A를 세제곱한 게 루트 3이야. 이게 부피니까. 그 다음에 AFC라는 이 삼각형은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정삼각형인지 알아야 돼요. 왜? 이거 각 정삼각형의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이 정삼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는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2A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 AFC가 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a거든. 자, 그러면 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말이야 4분의 루트 3을 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하면 돼요. 공식 외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러면 얘는 4분의 이거 뭐야 이거 루트 2가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루트 2 제곱하면 2a 제곱이지 얘들아. 그럼 얘 약분하니까 2분의 루트 3a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를 알아봐라 이거잖아. 그럼 a 제곱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 a 제곱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a 세제곱이 루트 3이다 라는 얘기거든. 자, 그랬을 때 이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3의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야.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수도 이항이 가능하다 했어. 이쪽으로 넘기면 3의 6분의 1제곱이겠지. 네. 3분의 1로 가니까. 맞지? 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2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얘를 제곱한 거지? 네. 3의 6분의 1에 제곱한 거지? 네. 그러면 얘는 3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이 오감만 따지면 3의 3분의 1제곱이야. 3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이죠. 얘를 세제곱근? 뭐 세제곱근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3의 2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거든. 그러면 2분의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네. 지수끼리 더하면 3의 6분의 5제곱이야. 맞아? 네.
얘를 거듭 제곱근으로 굳이 표현해서 비교하자면 2분의 몇 제곱근? 6제곱근 3의 5제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당되는 m하고 n 찾으면 되겠죠? 더하면 11이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도 69번에 뭐야 또 없어? 저쪽으로 가서 좀 같이 좀 봐라.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다 그런 거야.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 말은 이 얘기야.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면 얘들아 어떤 자연수 n제곱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값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야.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다. 이거를 나타내는 이 x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의 n제곱근이야? a의 n제곱근이야. 오케이? 이 x가 뭐야? a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이야. 그러면 봐봐. x가 a의 n제곱근이다. 이게 어떤 x지?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고. 이게 x란 말이야. 오케이? 되겠어? 자, 일단은 얘는 처리해보면 이거는 3이 아니라 5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0제곱의 3분의 1제곱 맞아? 네. 그리고 얘는 5의 지수끼리 곱해서 9분의 10제곱 맞니?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어떤 자연수죠? 이게 자연수예요. 이게 자연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x가 바로 얘야, 얘. 어? 이게 x라고. 얘를 어떻게 하면? n제곱하면 이게 무슨 수가 되도록 해라?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이 얘기야. 얘가 자연수야. 이 x가 얘고. 됐니? 이게 그래서 이게 자연수인데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그게 x이고 x가 곧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결국 n제곱하면 무슨 수?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이고. 됐어? 됐어?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은 얘가 5의 9분의 10n이죠. 그럼 얘가 자연수여야 돼요. 얘가 자연수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9분의 10n, 9분의 10n. 이때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n은 2 이상이라고 그랬고, 맞지? 이 제한범위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수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n이 9에 뭐가 되면 자연수지? 배수가 돼야 되죠. 배수.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n을 이 범위에 해당되는 n을 다 찾아라 이거죠. 9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오케이? 그래서 이 n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9의 배수가 되게. 됐니? 그러면 n이 얼마면 될까? 9의 배수야 되니까 2부터지 9 돼? 야, 결국 9의 배수면 되지. n이 뭐의 배수면 돼? n이 9의 배수면 돼. n이 9의 배수다 이거지. 근데 범위가 2부터 100까지잖아. 그러니까 100 이하의 9의 배수 개수 세면 되겠네. 그치? 9의 배수 몇 개 있어? 11개 있죠. 11개. 그래서 얘는 11개죠. 11개.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어서 유형 계속 나간다. 자, 80번에
이걸 간단히 하면 그냥 이거 간단히 하면 돼요. 그냥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의 분수 지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낯설지 모르지만 익숙해져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전개하는 건 알잖아.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차수의 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얘를 전개하는데 완전 제곱식 전개예요. 그럼 얘 제곱하면 2분의 1의 2배가 되죠. 그럼 2분의 1 2배는 그냥 a고 얘도 2배니까 a 마이너스 1 제곱 그대로.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진수의 부호가 반대면 역수인 거 알겠어요?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이렇게 곱한 게 2개 발생되죠. 그럼 얼마예요? 2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합차의 곱이잖아. 합차의 곱의 전개 방법은 이거 제곱, 제곱에서 빼는 거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뭐야? a지 그냥. 이거 제곱하면 a지 왜 또 4분의 1이야?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의 2배니까 1이잖아. 그 다음 이것도 제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빼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호를 바꿔줘야 되지. 자, 그래서 얘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같은 동류하니까 2배 처리하고 더하기 2하고. 얘는 물론 a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나타내도 관계는 없고. 자, 이건 객관식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라 이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낸 거지? 뜻깊은 크리스마스 됐지? 양수 x에 대하여 자, 얘가 4일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 구하라. 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1학년 과정에서 다 다뤘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봐봐. 이거 2분의 1, 2 이거 주목하지 말고 2분의 1이라는 지수와 2하고의 이 지수는 몇 배 차이야? 몇 대 몇이야 b가? 예? 2분의 1하고 2가 이게 몇 배야? 4배지 4배. 그러니까 얘는 지수의 비가 1대 4인 거야. 그럼 이건 똑같아.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거 x분의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x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4배면 다이렉트로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할 수는 없고요. 얘를 거쳐서 얘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곱셈 공식으로 하면 변형으로 해서 제곱해서 못 빼면 되지. 2 빼면 되는 거 맞니?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니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1학년 과정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된 거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둬야 돼. 자, 얘는 또 이거를 또 제곱을 하고 또 빼기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과정은 먼저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얘를 얻어낸 다음에 다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요 2분의 1 제곱이에요. 이게 2분의 1이면 얘는 1이겠지. 얘는 2가 되겠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4다. 얘가 4일 때 얘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라고. 이해돼? 됐어? 다시 표현할 필요 없는 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얘가 4라고 할 때 얘를 구하면 얘를 구한 것과 어떻다고? 같다니까? 자, 그럼 얘가 4야. 그럼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얘는 14지. 그 다음 얘가 14지 그럼. 그지? 14의 제곱에서 2 빼면 되지. 14의 제곱이 얼마예요? 196입니다. 2 빼니까 194다. 그래서 답은 194야. 자, 그 다음에 91번에 A는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A가 양수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내일 졸라 춥대. 이번 주 한파래, 한파. 어디 돌아다니지 마. 자, 얘를 구하라 그랬어. 자, 얘는 그럼 구하는 방법이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한테는 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 이거야.
일단 일반적으로 아무런 어떤 이 문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이 조건 파악을 무시한 채 그냥 내 임의대로 내 수학의 어떤 감각, 실력, 물론 미천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 이거 AX제곱을 한번 알아볼까? 얘하고는 지수회보가 또한 반대니까 무슨 관계야? 역수인 건 알겠죠? 그러면 얘가요. A의 2X제곱은 사실은 AX제곱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가 3이랍니다. 얘가 3이면 A는 양수니까 AX제곱도 양수라. 그럼 이게 제곱이 3이면 AX제곱 자체는 뭐가 돼? 루트 3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AX제곱 자리에 루트 3 얘는 루트 3분의 1한 역수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아. 알았지? 근데 괜찮은데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바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문제를 관찰하고 때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여기에 있는 지수, 의미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수를 바꾸기 위한 분모 분자에다가 뭔가 곱해라 이거야. 뭐를 곱해? AX제곱을 곱해보자 이거지. 자, 그래 놓고 얘를 각 항에 대해서 각각 전개를 하면 얘랑 얘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A의 2X제곱 되고 얘하고 얘 더하면 0제곱 되거든. 0제곱은 1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위에도 A의 2X제곱 0제곱 1이야. 그리고 얘를 대입하는 것이 훨씬 계산상 편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가 3이니까 3 더하기 1은 4. 3에서 1 빼면 2. 약분하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처리로 해라 이 말이야. 됐어? 됐니? 되시기 졸립니? 자, 그 다음에 넘겼어. 95번. 오늘이 26일이니까 27, 28, 29 목금 토요일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거든. 수능 만점을 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완전 자유이용권이야. 대학 입학 자유이용권. 프리패스지 뭐. 질러대면 뭐 다 들어가는 거고. 너희들한테도 프리패스가 딱 주어진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이해를 해줘봐 얘들아. 이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무작정 그냥 덤벼들지 말고, 물론 이 정도는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그리고 수험 파트에서 지금 제일 쉬운 단어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수 단어는 연산의 수준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 지수 단어는 뭐야? 왜 그래? 이 지수 단어는 어떤 연산이냐면 사칙 연산 중에서도요, 곱셈하고 나눗셈 연산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는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굉장히 단순한 대표 유형인데, 잘 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값이 얘야. n분의 3, n분의 5. 그러면 이 항들을 어떻게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너희들이 위의 조건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지수들이 이항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항을 시켜봅니다. 이항을 시켜보면 5는 2인데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이건 2의 몇 제곱이죠? 5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거듭제곱을.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8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발생시킬 수가 없단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지수 m을 이항하면 얘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n분의 3으로. 마찬가지로 얘는 40에 놓고 얘를 n을 이항하게 되면 여기로 이항하면 32의 n분의 1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n분의 5의 항을 뽑아내는 거니까 얘를 얕은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2의 5제곱으로 바꾼 후 2의 몇 제곱으로?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지수끼리 뺀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지수끼리 빼게 나오는 값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얘를 나누기 처리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미시같은 수를 지수끼리 뺄 때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5를 4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에요. 근데 8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래. 2에. 그 다음 얘 지수끼리 빼니까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를 해서 미시 같으면 위에 있는 지수만 같으면 되니까 이 분수식의 값은 고로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지. 알겠지? 다음에 101번에 자, 지금부터 겨울방학 스케줄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얘들아. 아직 뭐 방학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 좀 흐트러진 마음가짐 갖고 있으면 안 돼. 좀 더 나은, 내년은 좀 더 나은 한 해가 돼야 되잖아. 야, 너희들하고 수능 만점 못 받는다는 보장 없어. 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 확률적으로 보면 50대 50이야. 내가 수능 만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둘 중에 하나니까 50%지. 맞지? 태권아, 너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여자 연예인? 없나 보구나. 진호는 누구야? 어? 어? 없어요. 에이, 뭘 없어, 씨.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지. 감이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주인 누구니? 너 혹시 방탄 아니 그럼 아이돌 누구니? 누구 좋아하니 아이돌? 뭐 나와? 야, 여자만? 뭐야? 누구래? 은채는 누구니? 없니? 야, 오늘 이렇게 많이 존다. 힘드냐? 어? 뭐가 고민 중이야? 괜히 언짢아지네. 어떻게 좋아하는 아이돌도 없어?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도 방금 푼 유형과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일단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당부를 하고 이런 당부한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 일단 등호 2개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지수를 표현하면서 등호 2개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값들이 3개의 항이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3개의 항이 같은데 얼마인지 구체적인지 모르죠.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어쩔 수 없이 K라고 놓습니다. 문자로. 반드시 이렇게 놓으세요. 알겠죠? 반드시. 선생님 이게 K 문자잖아요. 문자 놓기 싫으면 숫자로 놔도 되긴 해. 알았어? 이거를 5라고 놔도 상관없어. 아니면 이거를 뭐 자기 몸무게 뭐 놓고 IQ 놓고 뭐 마음대로 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바뀔 수가 여러 개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자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것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이 시계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조건과 같이 한번 비교 검토해봐. 자, 얘는 지금 XYZ인데 얘는 역수로 돼 있고 합차로 이렇게 연결돼 있단다. 그죠? 그쵸? 자, 그러면 너희들 수준에서 참 못 미친다 그러면 풀이를 기억해. 얘네들의 값이 다 똑같은 거야. 고로 얘도 K, 얘도 K, 얘도 K야. 얘네들은 보지 말고 얘가 K야. 그렇다면 3은 얘기한 대로 이 지수 이항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항하면 K의 몇 분의 몇? X분의 1 제곱. 마찬가지로 4는 또 뭐야? K의 몇 분의 몇 제곱? Y분의 1 제곱. 자, 그 다음에 12는 뭐죠? K의 Z분의 1 제곱입니다. 이걸 이항해야지만 여기에 X, 요 역수들이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 4가 곱해지면 12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 밑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지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이 지수가 나오게 하려면 얘하고 지수끼리 더해야 되지. 더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고. 그 다음 빼야 되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처리해줘야 되는 거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얼마야? 12. 나누기 12 하면 얼마야?
결국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미시 같으니까 지수끼리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해줘야 되고 z분의 1은 어떻게 해준다? 빼줘야 된다. 근데 얘는 1이 아니지. 뭐 1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신에 얘가 얼마면 돼? 무조건 k가 관계없이 0이면 지수가 1이면 0이잖아. 0이면 무조건 1이잖아. 그래서 이 분수식의 값은 얼마다? 0이더라. 그러니까 이건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물론 여기에 선생님 얘들의 이 숫자들은 변할 수 있나?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 주어진 조건과 같이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된다. 그걸 너희들이 연습을 해줘야지. 돌려? 왜 그러지 오늘? 영 깜찍하네. 그 다음에 지수 단원의 이제 마지막 파트 유형 16번인데 자, 이 유형 16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외에 로그라고 하는 단원에서도 진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실생활 문제입니다. 실생활 문제. 사실 실생활 문제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실생활은 아니죠.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방광기, 뭐 방사선 물질에 관해서 공부하냐? 그걸 실생활에서 다루니? 절대 안 다루거든. 그래서 실생활 문제지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에 관련된 부분이냐면 증감률에 대한 내용이야. 증감률.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얘기야. 그 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틀대로만 하면 다 되니까 잘 들어봐. 일단 이 증감률은 잠깐 보죠. 자, 실생활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이 순서대로 실생활 문제를 너희들이 접근하면 돼요. 어떻게 접근하냐? 실생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적인 내용 또는 경제적인 내용 또는 사회과학적인 내용 등등의 내용이 내용 속에 수학의 내용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공식을 통해서 뭐 사회과학이라든가 경제과학에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식들을 따와서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학적인 내용, 경제적인 내용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야만 될까요? 그러면 그건 수학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실생활 문제는 항상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고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내용이 뭐지라고 약간 황당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느냐? 거기서 표현된 여러분들 식만 보세요. 식만 봐. 표현한 식만 보시라고. 식. 오케이? 자, 두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만약에 지금 현재의 바깥 날씨가 몇 도인데 여기에 들어오면 난방을 태서 몇 도가 됐다.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떤 뭐 바깥의 온도,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히터를 켰을 때 거기에 어떤 시간당 변하는 뭐 이런 어떤 등등의 내용으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바깥 온도는 현재 바깥 온도는 뭐 F0 안의 실내 온도는 F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문자로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이 관계를 식으로 하나 엮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문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식에 표현된 문자 있지. 식에 표현된 문자. 그 문자의 역할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 어떤 얘기냐면 사용한 그 문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문제를 읽어보라고. 그 내용은 윗문장에 있습니다. 식 위에. 네? 식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에 이제 식이 있어. 이게 식이 딱 문제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문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문자에 해당되는 수가 주어져. 수가 주어져. 그 수를 확인해서 식에 대입하면 돼. 식에 사용된 문자에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실생활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면 문자에 해당되는 수는 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 밑에, 식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5번의 문제 보면 자, 가운데 식이 있죠?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MT 그다음에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표현돼 있어. 물론 A는 양수라고 했고 이렇게 해놨어. MT가 뭔지, M0가 뭔지, A가 뭔지, T가 뭔지에 대한 아직 모르지.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정한 비율로 분解된 어느 방사선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양이야? 이건 처음 양이야. 처음 양은 개무시해도 돼. 몰라도 돼. 처음 양은 개무시해도 돼. 그 다음에 이 MT가 뭐냐면 이 조그맣게 첨자 T로 써있지? T년 후의 양이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이 식을 아래쪽 봐봐. 뭐라고 그랬어? 3년 후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그랬어? 3년 후. 그러면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슨 값이야? 여기 사용된 문자 중에. 이 3이라는 숫자는 무슨 문자의 값이야? T지. T. 됐어? 됐어? 자, 그럼 봐라. M3은 M0는 필요 없고 A의 마이너스 세제곱. 맞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처음 양의 몇 배가 된다. 그러면 처음 양은 이거죠. 그거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M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니까 M0는 어차피 약분되지. 아, 그러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더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 얘기죠. 됐어? 된 거야? 아,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때 A는 뭘까? A는 요 이항 가능하지? 그럼 2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야. 오케이? 근데 뭘 구하라고 한 거지? 뭘 구하라고 한 거야? 몇 년 후에? 12년 후. 12년 후라고 하는 것은 T에다가 12 대입하라는 얘기지. M0는 필요 없어. 언제나 처음 양은 필요 없어. 그러면 곱하기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12제곱 알아보라 이거지. 그런데 A의 값이 뭐였어? A의 값이 뭐였어? 이거잖아. 대입하면 2의 3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12제곱 한 거고 라 하면 M0 곱하기 지수끼리 어떻게 하지?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럼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지. 얘는 16분의 1 맞니? 그러면 12년 후의 양은 처음 양의 몇 분의 몇 배가 된다? 16분의 1배가 되더라 이 얘기야. 내용 파악 되겠니? 됐니? 진짜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딱 하나 더 얘기하고 요 셀은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들어봐. 잠깐 요것만 얘기하고 쉬도록 할게.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주세요. 실생활 문제는 실생활 문제인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증감률이에요. 무슨 율? 지금 방금 전에 한 내용도 마찬가지야. 3년 후에는 몇 배인데 12년 후에는 몇 배냐라고 묻는 형태였잖아. 물론 이건 식이 주어졌을 때 얘기야. 하지만 식이 안 주어진 경우에서는 식을 너희들이 직접 구해줘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증가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처음값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몇 배 증가 또는 몇 퍼센트 증가 감소 이런 표현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맞지? 맞지?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단다. 두 가지 형태. 어떻게 되느냐? 퍼센트의 형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퍼센트 형태로.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R배 이렇게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라는 문제 형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R n제곱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끝나요. 이게 뭐냐? 이 A라고 하는 값은요 처음 값이에요. 이 처음 값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의미 없어. 어차피 필요 없어. 계산해서 무조건 약분 처리되는 값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오이씨. 자, 그 다음에
R% 증가한다 그러면 플러스고 감소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고, 이 R%를 백분율로 고치면 100분의 R이잖아. 그 다음에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 또는 기간 또는 몇 번 반복 횟수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값이야. 이게 나중에 값. 응? 어떤 얘기냐면 현재 옷을 사려고 하는데 옷값이 현재 값이 A1이야, 얘들아. 현재 옷값이 A1이야. 현재 옷값이 A1. 자, 그런데 얘가 물건이 너무 잘 팔려.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10%를 인상을 했어. 10% 인상한 가격은 얼마겠니?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 값이 A였잖아. 그럼 인상한 가격은 A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이죠. 이게 10%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더해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이거를 공통인수 A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얼마?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격으로 파는데 또 너무 또 잘 팔리네. 그래서 또 한 번 또 10%를 또 인상시켰어. 그러면 또 10% 인상한 가격은 얼마냐면 앞에 가격이 이렇게 됐었거든. 그런데 여기다 더하기. 인상한 가격이 얼마냐? 앞에 가격 이거의 10%. 또 곱하기 그러면 100분의 10을 또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되겠지. 이 값에 10%를 인상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또 식을 정리하면 얘하고 얘는 공통인수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맞죠? 이걸로 묶게 되면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00분의 10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알고 보니까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을 어떻게 한 거? 제곱한 거잖아. 맞아? 맞아?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이거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증가한 거고. 이게 만약에 감소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줘야 되겠지. 이게 만약에 감소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줘야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되겠니? 이게 증감률. 퍼센트로 나왔을 때 증감률에 대한 해당되는 식이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처음에는 10%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를 인상하면 다르잖아요. 그건 이거하고 좀 다르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많이 오늘 좋네. 자, 처음에 값이 A다. 10% 인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이야. 그런데 너무 잘 팔리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20%를 할인했어. 그러면 20% 다시 할인한 가격은 1 마이너스 100분의 얼마? 20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뭔지 알겠지? 됐어? 근데 얘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의 처리 방법이지. 자, 반면에 여기에서 이제 퍼센트를 안 쓰고 몇 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라고 할 때 얘가 R의 값이 0과 1 사이의 표현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감소하는 거고, R의 값이 1보다 크게 나오면 얘는 증가한 거죠. 자, 어떤 얘기냐? 처음의 값이 A예요. 처음의 값이 A인데 얘를 내가 이게 박테리아야. 이게 바퀴벌레야. 바퀴벌레가 현재 A마리가 있네. 이 A마리가 있는데 내가 시간당 약을 뿌려가지고 하니까 얘가 2분의 1씩 줄어들어. 그러면 1시간 후에 얼마 되느냐? 2분의 1 A가 되겠지. 몇 시간 후에? 1시간 후에. 그리고 또 다시 1시간 후에는 또 이거의 2분의 1이 줄어.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맞니?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AR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 A가 처음값, 증감률, 기간 횟수 얘와 똑같습니다.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너희들 오늘 수업 받긴 글른 것 같다. 나도 기분 나빠서 오늘 수업하기 싫다. 108번 하나만 풀고 쉽게. 108번에 어떤 문서를 R% 확대 복사한 후 복사본을 다시 R%로 확대 복사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대요.
6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원본의 2배일 때 8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6번째 복사본의 몇 배냐라고 물었습니다. 말뜻 알겠니? 근데 처음의 값이 얼마인지 아니? 처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면 A라구나. 퍼센트로 나왔지?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1 확대 복사한다 그랬으니까 플러스겠지. 확대는 커지는 거니까. 100분의 뭐야? R. 몇 번 했지? 몇 번 했어? 6번 했을 때 처음 값의 2배가 됐다고 그랬지. 문제 뜻 하겠어? 이해하겠어? 이게 108번이야. 처음 값은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약분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2인 거야. 오케이?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을 하였더니 2가 되었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8번째 했어. 몇 번을 했어? 8번. 그러면 100분의 R의 몇 제곱? 8제곱. 그랬더니 얘가 6번째 복사본보다 몇 배가 되었느냐라고 물은 거지. 이해돼? 그러면 봐봐. 잘 들어봐. 요거 지수 이항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수 이항하면 1 플러스 100분의 R이 2의 몇 제곱이야? 6분의 1제곱이야.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이 값이 중요한데, 이 값이 중요한데, 봐. 얘는 여기다가 A 곱하기 얘가 얼마라고?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8제곱이 되지. 라 하면 A 곱하기 2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 맞니? 3분의 4제곱 맞아? 맞지? 그런데 6번째 한 거는 몇 A였어? 몇 A였어? 2A였지. 몇 A? 그러면 지금 얘가 요 AA는 똑같잖아. AA는 똑같지? 그치? 그러면 2의 3분의 4제곱 2 여기 1제곱이지. 얘가 얘 몇 배냐 이거지. 맞아? 이해돼? 6번째 확대 복사하면 처음의 값의 2배가 됐고 8번을 하게 되면 2배가 아니지. 이거 2배보다 더 크지. 3분의 4가 1보다 크니까. 그런데 얘는 8번째 게 6번째 거보다 몇 배냐라고 물은 거잖아. 말뜻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몇 번째라고? 이게 8번째야. 이게 8번째 크기야. 이거는 몇 번째? 이거는 몇 번째? 6번째 크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분명히 더 크다는 거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얘 몇 배냐? 여기다 2의 몇 제곱 곱하면 얘가 될까? 몇 제곱? 3분의 1제곱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 3분의 4제곱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8번째는 6번째의 몇 배다? 2의 3분의 1제곱이다 이거지. 아니면 세제곱근 2배다 이거고. 맞아? 알아듣겠어? 이건 내가 푼 거지. 너희들 지금 알아듣은 것 같아?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문제를 싹 바꿔봐. 뭐라고 하냐면 이건 똑같아. 그런데 6번째는 처음 값의 4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게 되잖아.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그리고 그러면 10번째 했을 때 6번째 몇 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4A지. 이게 4지. 이 숫자가 뭐 4의 6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지. 그럼 얘는 이제 10제곱이지. 이게 10제곱이지. 그럼 얘는 3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틀은 그렇게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 어차피 근데 진행하는 그 과정상의 내용은 이해가 되냐 이거지. 그것만 이해하고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이 껴맞추는 연습하면 되잖아. 말뜻 알겠어? 자, 그래서 숙제 일단 어디까지? 자, 쉽게. 이씨.